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10조 5천억 원대의 국비 확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산업 등 지역 성장 산업은 물론 철도 등 기반 시설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은 3조 1,457억 원입니다. 2018년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첫 3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차별 소요인 667억 정도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AI 가전산업 상용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차 부품산업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이용 수소 충전 시스템 개발 등 신성장 신규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간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물론 장애인 수련시설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사회안전망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전남 역시 지난해보다 3,300억 원 늘어난 7조 5,13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광주 성정과 목포 간 호남 고속철도 2단계를 비롯해 보성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등 28개 SOC 사업비 8,640억 원을 확보했고 친환경 삼박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바이오 백신 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전략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이는 이제 기초과학과 또 신소재 등 핵심 연구 인프라 시설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 사업비 확보는 물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해 정치권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입당 시한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 속에 올해 들어서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33만 명가량이 입당 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 본격화될 지방선거 정당별 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를 반영하는 만큼 당원 확보가 승패의 핵심 변수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권리당원의 비중은 더 높습니다. 지역 정치 지형상 민주당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지자들은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각 후보 진영군에서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상황들의 모든 에너지가 활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입지자들의 경쟁적인 당원 확보로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마감 시한에 막바지 입당 원서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접수된 민주당 입당 원서는 광주 13만, 전남 20여만 장에 이릅니다. 입당 원서를 낸 당원들은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가량 매달 당비를 납부해야 경선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광주는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입당원서를 모집을 하시고 저희가 9월 중순까지 입당원서 작업을 마무리를 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석 달 지나 열리는 6월 지방선거. 지방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위한 물밑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 변경안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사업자 이익 보장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실시계획 인가 당시보다 비공원 시설의 면적과 용적률, 세대수는 크게 늘려줬지만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938만 원에서 1,870만 원으로 찔끔 인하했다며 반려와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 전체 확진자의 17%가 외국인으로 집계됐고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34명 중에 14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인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촌에
대여섯 명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마주보며 담배를 피우고 대화를 나눕니다.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 마스크를 벗고 5명 이상 모인 것으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골목길, 식당에 들어가지 못한 외국인들이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해도 다 안 쓰고 아니면 입에 걸쳐놓는다든지 아니면 턱에만 내려놓는다든지 손을 빼고 계속 20, 30명 하루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원룸처럼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640명 가운데 107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6명에 1명꼴로 외국인이 확진된 건데 인접한 전남까지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확진될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그만큼 확산을 차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타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밀접하고요. 마스크를 쓰거나 개인 간 거리 두기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의 그 방역 수칙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좀 지도하고. 방역 당국은 이번 달부터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해온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 2달 동안 축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모두 36곳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원은 또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광주의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전에 비해 14%가 늘어난 3,100여 건, 전남은 10% 가까이 증가한 2,99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광주는 4천여 건의 거래량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7%가 올랐고 전남은 22%가 늘어난 3,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동구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과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아동 수호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 종사자 주민들로 구성된 아동 수호대는 학대 아동 조기 발견과 신고, 그리고 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에서 제작 발표한 여수관광 웹드라마 윤슬이 제7회 서울 웹페스트에서 베스트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웹페스트는 시상식을 통해 여수 웹드라마 윤슬이 빼어난 영상미와 촬영 기법, 그리고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영상 제작 등을 인정받아 베스트 촬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의 흑산 새조각공원이 새 조형물을 보완해 재개장했습니다. 새 조각공원에는 자연 괴석 75점과 야생화 27종 등 전 세계 20개가 넘는 나라의 철새를 활용한 조형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김치 관련 연구와 김치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세계김치연구소 신임 소장에 장해춘 조선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서울대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김치 전문가로 활동해온 장해춘 신임 소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세계김치연구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은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대출 3천억 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합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 임금의 지급, 그리고 긴급 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은 또 2천억 원의 만기 연장 자금도 함께 편성해 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형 일자리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증 기업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금융과 세제 등 모두 14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인증은 관내 기업 가운데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적정한 임금과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합니다. 10월 3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열리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세계 50여 개국 400여 명의 작가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과 감성의 협업을 디자인을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 주제인 디레볼루션은 디자인과 레볼루션의 합성어로 디자인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 수묵을 대중화하고 가치를 재조명하는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오늘 목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목포와 진도 세계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오체 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목포 문예예술회관과 진도 울림삼방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늘부터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품 기증으로 이루어진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이건희 컬렉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로 김환귀와 오지호, 천경자 등 전남 출신 거장의 작품이 다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선생의 전시회가 열리고 오는 3일부터는 러시아 예술가 그룹의 전시회 길 잃은 혼종, 시대를 걷다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대중 평화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김대중 평화회의의 사전 홍보 계획과 국내외 연사 섭외 현황 등을 논의했고 오는 10월 26일 평화의 미소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2021 김대중 평화회의는 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사막도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전남 서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입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이미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 담양과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 31도가 예상됩니다. 목포는 한낮 기온 28도, 해남과 완도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신안도 낮 최고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